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유럽 렌트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 렌트카 여행 초보자들을 위한 여름 유럽 렌트카 여행 루트에 대한 실황 라이브입니다. 7월이죠. 7월에 돌로미티는 최고의 여행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벌써 좀 돌로미티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베니스 출발해서 돌로미티를 완벽하게 돌아보고요. 돌로미티에서 오스트리아, 그죠? 돌로미티 기준으로 동쪽이 되죠. 오스트리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지역까지 보고 다시 돌아와서 돌로미티를 한 번 더 보고 베니스로 귀환하는 24일간의 여행 일정입니다. 7월달 루트입니다. 이탈리아를 여름에 가시면 이탈리아 굉장히 더워요. 그죠? 굉장히 더운데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돌로미티 지역은 여름에 굉장히 쾌적하고 여름이 제일 아름다운 그런 여행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트레킹 코스들이 다 열려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7월에 렌트카 여행으로 유럽을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 코스 약 3주 정도, 28일, 24일이니까 3주 정도의 시간으로 돌로미티를 제대로 보고, 그리고 돌로미티만 너무 또 오래 있으면 좀 지겨우니까 오스트리아 지역을 보고, 그리고 돌로미티를 다시 돌아와서 두 번에 걸쳐서 돌로미티를 나눠보는 그런 루트입니다. 돌로미티를 나눠보는 이유는요, 자연이다 보니까 자연은 항상 그 날씨에 대한 핸디캡이 좀 있죠. 그래서 날씨가 갔는데 계속 안 좋으면 여행이 힘들어지니까 두 번으로 나눠서 날씨에 대한 확률을 좀 높이는 방법으로 루팅을 잡았습니다. 자, 시작하는 부분은 지금 이미 지나간 영상이지만 꼬르티나 담베조의 바소 지아우, 찡que 뭐 이런 모습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 돌로미티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꼽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찡que 뭐 바소지아우, 라가주오 이런 곳인데 베니스에서 출발을 해서 꼬르티나를 올라가는 한 3시간, 그리고 올라간 첫날도 그냥 보내기 아쉬우니까 제일 좋은 루트로 잡는 것이 바로 첫날 찡que 라가주오이 정도를 가는 것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비행기 타고 이제 베니스 도착해서 렌트카 픽업해서 그리고 이제 돌로미티를 들어간 상황이고 20며칠간의 여유 있는 여행 일정이었기 때문에 첫날은 꼬르티나 담베조 마을에서 자연 속에서 좀 휴식을 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가는 돌로미티니까 항상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돌로미티 맥주 한 잔 마시고 뭐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찡que 라가주오이 뭐 이렇게 보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라고 까레짜 지역으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돌로미티 여행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로미티 전체에 대한 감이 잘 안 잡힌다,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돌로미티는 이태리도 아니고 오스트리아도 아니고 그냥 돌로미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 주변에 있는 바스크 지방처럼 국경을 걸치고 있고 두 나라에 걸쳐 있지만 그 지역은 그냥 프랑스, 스페인이 아닌 그냥 바스크 지방이다라고 하는 지역색이 아주 강한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쪽 그 돌로미티 지역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헷갈려요. 잠깐 지금 영상 돌로미티 지역에 있는 그 유명한 아웃도어 등산 브랜드죠. 라스포르티바 본부가 있고 본부에 가면 아울렛이 있어요. 그 영상 잠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돌로미티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여기는 이태리도 아닌 것 같고 뭐 독일도 아닌 것 같고 오스트리아도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지역이
이태리도 아닌 오스트리아도 아닌 그냥 돌로미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뭐 수도 티롤 뭐 이런 식 이름도 많이 붙어 있는데 티롤이죠, 뭐 티롤. 그래서 이태리는 이태리어를 쓰고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씁니다. 그런데 또 이 티롤 돌로미티 지역은 티롤어 그 지역 언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명을 보면 이태리어로 된 지명도 있고 독일어로 된 지명도 있고 또 이상한 글자로 된 지명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지? 뭐 그런 식으로 지명 자체가 헷갈리기 때문에 준비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예를 들어 오르티세이, 우르티세이, 뭐 우트리 이런 이상한 이름들이 막 붙는단 말이죠. 같은 지역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가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루트 동선은요. 코르티나 지역의 라가조이 칭케토리를 보고 돌로미티 서쪽이죠. 서쪽 지역의 까레짜 호수라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고 도착을 했습니다. 호수가 아름답고 호수 뒤쪽에 펼쳐진 돌로미티 특유의 바위산이 아주 멋진 그런 곳인데 제가 여기 여러 번 가보니까 이제 아침에 가서 보시면 아름다움이 좀 덜해요. 왜냐하면 호수 뒤에 비치는 바위산이 굉장히 멋있게 나와야 되는 곳인데 아침에 가면은 해가 이렇게 역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까레차 호수의 아름다움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동선이 괜찮으시면 까레차 호수는 오후에 가시는 게 좋고요. 저야 뭐 돌로미티 여러 번 갔으니까 이날은 사실 까레차 호수보다도 저는 여행 초반에 장비들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보셨던 라스포르티바 본사 세계적으로 등산 암벽화 그죠? 락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발을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죠. 한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브랜드의 본사 그리고 그 본사가 가지고 있는 아울렛 운 좋을 때는 뭐 굉장히 싸게 좋은 거 많이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는 길에 까레차 호수를 잠깐 들렀습니다. 그래서 까레차 호수를 보고 이제 다시 셀라페스를 넘어서 오르티세이 방향으로 넘어가는 영상들입니다. 영상들은 뭐 전형적인 돌로미티의 7월의 모습이니까 7월에 렌트카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영상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돌로미티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3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르티나 담베조 그리고 지금 살짝 보이는 카나제이라는 마을 그리고 오르티세이 이 3개의 마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점 마을이 됩니다. 거점 마을이 되고요. 그래서 코르티나 주변에 이제 흔히 말하는 cinquetorri 그다음에 트레치메라바레도 지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르티세이 주변에 세체다, 알페디 시우시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나제이 지역에 라고까레짜도 있고 중요한 돌로미티 최고봉이 있죠. 마르몰라다 그다음에 보르도이 이런 지역도 카나제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마을을 연결하는 산악도로 자체가 아주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돌로미티를 최소한 2, 3주 이상의 시간을 갖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3개의 마을들을 연결하는 도로들을 위주로 루트를 잡으시면 되고 그 루트 선상에 봐야 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이 3개의 마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이 3개의 마을에 숙박하셔야 되잖아요. 돌로미티에서. 그럼 이제 코르티나 담베조, 오르티세이, 그리고 까나제이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7월달 이 지역의 숙박비는 폭발적입니다. 폭발적이고 더 놀라운 거는 솔드아웃이 됩니다. 숙박할 데가 없어요. 숙박할 데가 없을 정도로 치열한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돌로미티 지역을 찾았던 2018년, 17년 이럴 때는 조금 덜 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코로나 이후에는 아이고
아주 거의 뭐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이제는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냥 한 3, 4개월 전에 예약을 하러 들어가도 숙박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아주 치열한 그런 곳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자연을 찾는다는 거겠죠. 오르티세이 지역에서는 세체다. 제가 돌로미티 영상들, 돌로미티 루트 설명들 들을 때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오르티세이 마을 주변에서 갈 수 있는 제일 유명한 곳이 세체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세체다 건너편이 이제 알페디시우시, 그죠? 여기도 이제 이름을 알페디시우시란 말도 쓰고 뭐 셀자 알롬 이렇게 독일식 이름도 쓰고 막 그러니까 또 헷갈리게 되는데, 그냥 오르티세이 주변에 세체다 보시고, 그리고 반대편 쪽에 있는 알페디시우시 지역을 보러 여기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알페디시우시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서 오르티세이라는 마을에서도 올라가는 그 케이블카 라인이 있고, 저쪽 돌아서 멀리 가서 올라가는 라인들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오르티세이라는 마을에서 올라가는 그 케이블카 라인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거기서 올라가서 또 한참을 또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저 반대쪽 알페디시우시 올라가는 케이블카 라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시면 알페디시우시를 더욱더 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티세이에서 최소한 한 3일 정도, 3박 정도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오르티세이 세체에서 보시면 저 뒤쪽에 오들산군이라는 지역이 보입니다. 오들산군 지역이 보이고, 오들산군 지역에 앞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그 뒤에 오들산군, 이런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곳이 산타 막달레나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사진도 그렇고 사진만 찍는 분들, 그리고 이제 트레킹보다는 그냥 여행자로 가신 분들은 그 산타 막달레나 가서 그 교회 사진 찍고 이러고 이제 돌아 나오시는데, 실제로 이태리 사람들은 여기를 왜 가냐면 산타 막달레나 지역을 더 들어가면 안쪽에 오들산군을 만나는 유명한 트레킹 코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트레킹 코스를 연결하는 루트 안에 놀라운 산장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이 산타 막달레나 오들산군 지역에 산장 사진만 보고 여기가 어디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산타 막달레나 아돌프 문켈 트레일 찾아가시면 거기에 유명한 산장들이 최소한 6개 이상 있습니다.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영상대로 동선 짜시면 특별하게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알페디시우시고요. 알페디시우시는 이제 한국 분들 사진이나 뭐 인스타그램 사진 이런 걸 보면 그냥 초원에 가서 뭐 누워 있고 말이죠. 초원에 이게 치마 입고 이렇게 모자 쓰고 쫙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런 휴식의 공간처럼 이렇게 사진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알페디시우시는 유명한 트레킹 코스들이 또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알페디시우시에 가서 이렇게 뭐 사진 몇 장 찍고 아주 뭐 로맨틱한 초원 같은 느낌의 이런 것들을 하고 오기에는 좀 아쉬운 곳이죠. 사실 저도 뭐 처음에 알페디시우시 갈 때는 산장 가서 좀 놀다 와야지 뭐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 갑자기 그 트레킹 코스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얇은 운동 하나 신고 그냥 카메라 가방 메고 갑자기 트레킹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트레킹들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페디시우시에서 다시 이제 카나제의 보르도이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돌로미티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하죠. 해가 났다가도 금방 비가 떨어지고 7, 8월 달에도 우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돌로미티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방에는 그 바람막이 하나, 그리고 경량 패딩 있죠. 경량 패딩 하나 꼭 가방에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어텍스 자켓, 바람막이도 좀 고어텍스 자켓 같은 바람막이, 그리고 햇살을 막는 얇은 바람막이 정도를 가방에 항상 갖고 다니셔야 이 자연에서의 여행이 안전하고 쾌적합니다. 자, 비가 오는 상황이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여행자가 비가 오면 뭐 가슴이 답답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뭐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는 대로 즐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나제이 시내 숙소도 저는 좋은데 저는 그 마을에 사람들이 많은 복잡한 특히 7월 달에 그런 때는 그런 마을보다도 산 정상이나 고갯길에 있는 숙소들 말하자면 빠소에 있는 호텔들 영어로는 패스죠. 패스에 있는 호텔들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사람들이 좀 덜 복잡하고 또 밤에 조용하고 그리고 이제 날씨 좋은 날은 은하수도 볼 수 있는 그런 숙소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돌로미티 지역의 코르티나 카나제이, 오르티세이 같은 마을에 저녁 시간 너무 행복하고 평화롭고 사람들도 좀 다니고 이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런 곳에서도 하루 이틀 주무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날들은 이렇게 바소셀라, 바소 보르도이, 바소 팔자레고 이런 언덕 고갯길 지역에 있는 산장식 호텔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 한번 가보시면 의외로 행복하고 좋습니다. 물론 마을 시내보다도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저렴한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숙소를 잡아놓고 이제 그 주변 지역을 이제 돌아보시는 것이 좋죠. 그래서 고르티나에서 주변을 보고 다시 오르티세에서 주변을 보고 다시 카나제이에서 주변을 보고 이런 식으로 제가 다니시는 동선을 추천드렸는데 카나제에 있는 동안에 꼭 가봐야 할 곳이 이제 돌로미티 최고봉이죠. 마르몰라다라는 최고봉인데 이 마르몰라다 가는 날은 사실 마르몰라다는 올라가서 이렇게 막 트레킹을 힘들게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케이블카를 몇 번 갈아타고 올라가면 고도도 높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뭐 마르몰라다 정상을 치고 그러시던데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뭐 쉽지는 않으니까 마르몰라다 가는 날은 편안한 그냥 여행자의 마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날씨 좋은 날 고르셔서 마르몰라다 정상이 뻥 뚫려서 보이는 그런 날 가시면 좋고요. 도착을 해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몇 번 갈아탑니다. 올라가서 돌로미티 최고봉 만나보셔야죠.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돌로미티에서 그 해빙기 산악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산악 사고가 났던 지역도 이제 마르몰라다 아래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이제 산 정상 지역의 눈, 빙하, 뭐 준만년설 이런 곳 지역들이 녹는 시간들이 예측이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절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또는 뭐 산악 가이드들이 조금 무리하게 트레킹을 진행하다가 코로나가 풀리는 시점에 돌로미티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가 났던 지역이 마르몰라다 아래쪽이었습니다. 자, 숙소를 포르도이 잡았었는데 사쏘 포르도이 잡았었는데 이 포르도이에서도 이제 올라가면 정말 유명한 그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쏘 포르도이 정상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보에 산장까지 걸어갔다 오는 그런 트레킹 코스가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돌로미티 워낙에 유명한 트레킹 코스가 많기 때문에 뭐 수십 개의 트레킹 코스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그 지난번 영상에 한 5곳 정도를 한번 추려드렸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한 10곳 정도를 좀 더 줄여서 처음 가시는 분들 말고 한 번 더 돌로미티를 좋아서 찾아가시는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트레킹 코스도 다시 한번 10개 정도 묶어서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그 레벨의 트레킹 코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바소포르도이 정상부에 있는 사소포르도이 보해산장 트레킹 코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백운석이잖아요, 그죠? 돌로마이트란 말 자체가. 그래서 아주 하얀색 바위산이 주는 놀라운 매력들이 있는데 그 놀라운 매력들을 만나보는 거친 트레킹,
스위스 알프스나 프랑스 몽블랑하고는 조금 다른 거친 트레킹을 만나는 곳이 바로 돌로미티니까 돌로미티의 전형적인 그 거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사소 보르도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날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미티를 포함하는 7월달 여행이 거의 24일이었는데 그중에 돌로미티 안에 있었던 시간이 거의 한 14일 이상 됐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계속 비를 만났던 것 같아요. 비를 만나고 빗속에서 트레킹도 좀 힘들게 하고 움직이는 것도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보르도이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저 반대쪽 마르몰라다도 한눈에 들어오고요. 이 뒤쪽 셀라페스 뒤쪽으로 보이는 산군들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이는 보헤산장 지역까지 가는 산악 지역까지도 아주 멋지게 보이는데 이날은 비가 와서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자연은 이렇게 아쉬움을 줍니다. 아쉬움을 주는데 이 아쉬움만 가지고 돌아가기에는 아까운 지역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행 시작할 때 돌로미티를 이렇게 보고 오스트리아 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또 돌로미티를 만나는 뭐 그런 루팅으로 코스를 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안 좋으면요. 한 일주일 이상 계속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돌로미티를 다 보고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돌로미티 안에 있는 동안 내내 날씨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돌로미티 여행 자체가 망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 안 좋으면 그냥 빠져요. 다른 지역으로 좀 미리 빠져서 저기 뭐 날씨와 상관이 없는 조금 영향이 덜한 지역으로 가서 여행을 하다가 다시 좀 날씨가 괜찮아질 때 다시 돌로미티로 들어오는 뭐 그런 루트. 그래서 결국은 출도착이 베니스 출발, 베니스 도착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처음에 베니스 출발해서 돌로미티를 한번 보고 그리고 날씨가 좀 안 좋을 때는 빠졌다가 날씨가 좀 좋다면 돌로미티를 조금 더 오래 보다가 나갔다가 오는 그런 식의 루트로 여행을 준비하시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7월에 갔다 왔던 루트 선상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코르티나 담베조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베니스에서 올라왔을 때 코르티나 담베조를 살짝 보고 지나왔었는데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만큼 코르티나 담베조는 볼 게 많고 해야 할 게 많은 곳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비 오는 날이라 이날 조금 일찍 휴식을 하고 동네 세탁소에 가서 세탁 한번 합니다. 코인언더리에서. 그죠? 오랜 여행에 코인언더리는 필수죠. 그래서 코르티나 시내에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뭐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 휴식을 취했는데 그 다음날 다행히 날씨가 좋아져서 메인 타겟 트레치메를 갑니다. 돌로미티 여행자들에게 제일 유명한 그리고 꼭 가봐야 되는 트레킹 코스가 바로 이제 트레치메 라바레도죠. 이 트레치메 라바레도 역시 제가 영상으로 하루에 풀코스로 트레치메 라바레도를 돌아보는 방법 이렇게 영상을 올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영상 한번 찾아서 보시면 더욱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돌로미티에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하루 정도는 꼭 트레치메를 가게 되죠. 가게 되니까 가능한 트레치메 이 풀코스 트레킹을 위해서 가능한 조금이라도 저 좋은 날씨가 허락되는 날 올라가시고요. 올라가실 때도 위에 주차장 7월달 너무 치열하니까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올라가서 아우론조 산장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 꼭 주차를 확보를 하시고 돌로미티 트레킹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트레치메를 보고 이제 다시 코르티나로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코르티나 담베조 주변에 아주 유명한 트레킹 코스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소프라이스 호수 간 올라가는 아주 거친 트레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르티나 뒤쪽 산, 그다음에 옆에 코스, 코르티나 주변에 정말 다양한 루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코르티나 담베조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있어도 전혀 갈 곳이 없어서 떠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는 곳이니까
코르티나 담배초에 숙박하면서 느긋하게 이것저것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돌로미티를 가서 이 마을 저 마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한 마을에서만 계속 있으면서 여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코르티나 담배초에서 숙박 장기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르티나 담배초에 뭐 호텔도 비싸긴 하지만 호텔도 있고 뭐 아파트 빌려주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숙소를 좀 장기간 잡아놓고 코르티나에서만 시간을 보내도 돌로미티 여행에 최소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코르티나 담배초입니다. 그만큼 돌로미티에서 제일 중요하고 좋은 위치 그리고 주변에 다양한 그 방문지 또는 트레킹 코스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코르티나 담배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스트리아 쪽 넘어가는데요. 오스트리아 추천 루트는 오스트리아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체람제 지나서 할슈타트죠. 할슈타트. 그리고 할슈타트에서 이제 잘스부르크, 인스부르크 이렇게 돌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여름 시즌에는 특히 7월달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 꼭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사실 그 축제의 땅이죠. 뭐 여름 축제의 땅인데 유럽 여행 가시면서 내가 가는 여행의 시즌에 어떤 축제들을 만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시기를 감안해서 루팅을 잡으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저는 7월 달에 비엔나까지 루팅을 잡았습니다. 가는 길에 그 라구 브라이어스를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라구 브라이어스 여름 시즌에 주차 힘들고요. 주차 못하게 하고 미리 예약해야 되고 뭐 셔틀 태우고 막 복잡해서 줄 서 있다가 포기하고 바로 이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는 영상이고 라구 브라이어스는 나중에 돌아올 때 다시 들르기로 하고 바로 오스트리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목적지이고 가는 길에 이제 오스트리아 비넷 하나 사서 붙이고 그리고 이제 달려가는 중입니다. 자, 7월 달 오스트리아는 어떤 나라일까? 그죠? 오스트리아는 여름 시즌에 가시면 모든 도시가 그냥 뮤직 페스티벌, 그죠? 비엔나 뮤직 페스티벌, 잘츠부르크 뮤직 페스티벌 같은 음악 축제가 항상인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자연도 너무 좋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자연주의 여행자들에게는 자연이 기본이니까. 그래서 돌로미티에서 연결되는 그로스글로크너, 그다음에 티롤, 그리고 하슈타트, 체람제, 그리고 뭐 저 위쪽에도 있는 아름다운 호수들, 그리고 인스부르크까지 연결되는 소도시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름다운 곳들이 많으니까 돌로미티 기준으로 좌측으로 가면은 이제 스위스를 연결하는 거고 우측으로 가면 오스트리아를 연결하는 건데 뭐 좌측으로 가는 스위스를 연결하는 부분도 재밌으니까 제가 다음번에 또 그쪽 지역으로 갔던 루트도 또 한 번 더 라이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오스트리아 가는 거니까 돌로미티에서 오스트리아 넘어갈 때 특히 여름철에 꼭 가야 되는 곳 그로스글로크너 알파인 로드, 오스트리아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죠. 제일 높은 그 도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높은 지역에 올라가시면 만나는 아주 놀라운 오스트리아의 그 빙하지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도로니까 뭐 당연히 뭐 도로비는 비싸지만 내고 입장료, 국립공원 입장료라 생각하시고 내고 들어가셔서 빙하지대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엑스포를 하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만들어둔 전망대 이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만나보고 뭐 그 시설을 보는 게 이제 뭐 30%라면 나머지 70%는 그로스글로크나 알파인 로드를 달리는 게 70%니까 여름 시즌에만 가능한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알파인 로드를 쭉 달려서 오스트리아 호숫가 동네로 넘어가시는 그런 루트가 되겠습니다. 이 그로스글로크너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제 따로 영상으로 그로스글로크너 찾아가는 법 그리고 그로스글로크너를 가기 위해서 사실 좀 이렇게 GPS가 좀 복잡한데 GPS 좌표를 찍고 올라가는 법에 대한 영상을 제가 따로 또 올려뒀으니까 뭐 제 유튜브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다 나와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스글로크너 알파인 로드 뭐
찾아서 보시면 좌표를 잘게 나누어 찍어서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스트리아 자동차 여행, 유럽 렌트카 여행의 오스트리아 지역을 다니시는 분들은 여름 시즌만 허락하신다면 꼭 가봐야 되는 곳이 그로스글로크너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철에 올라가시면요, 그로스글로크너 위에 있는 식당이 있고요. 식당 안에 기념품 가게가 있는데, 기념품 가게 가시면 굉장히 괜찮은 그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그 에델바이스, 오스트리아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영화에 보면 나오는 에델바이스 있잖아요. 에델바이스를 사실은 트레킹하면서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그 야생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 가니까 그 야생화 에델바이스를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처럼 말려서 1유로씩 받고 파는 기념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10개 사고 왔었는데, 와우, 그거 뭐 받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별거 아닌데 너무 좋아하고, 그 옛날 그 영화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영화에 보면 독일군 정예부대 용사들이 그 군복에 이렇게 에델바이스 꽃을 꽂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영상에 나오죠. 그 말은 그 군인이 용맹하게 알프스 정상을 갔다 왔다, 뭐 이런 식의 표시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 알프스 여행할 때 에델바이스 굉장히 그 귀한 꽃인데, 그 귀한 꽃 보기 힘든 거를 그로스글로크너 정상에 기념품 가게 가니까 팔더라고요. 혹시나 또 그로스글로크너 올라가시는 분들은 기념품 가게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기념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로스글로크너 알파인 로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유럽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동차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요. 바이크, 오토바이 타고 여행하시는 분도 많고, 사이클 타고 이렇게 여름에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유럽의 알프스 특히 고갯길에 여름에 가보면 뭐 거기를 막 그 로드 트립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좋은 차는 당연히 많고요. 거기에 이제 클래식 자동차 이런 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자동차가 아니면 자전거, 또 바이크족들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그 로드 트립을 할 수 있는, 그 고객길을 할 수 있는 시즌이 1년에 몇 달 안 되잖아요. 몇 달 안 되니까 7월 달에 알프스나 돌로미티나 뭐 오스트리아 이런 데를 여행 가시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많이 만날 수 있고요. 그런 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멋진 바이크가 있고 멋진 클래식카가 있고 그러시면 한번 너무 멋있다, 일단 칭찬 한번 해주시고요. 그 사람들은 칭찬 들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앉아봐도 되냐? 아우, 당연히 앉아봐라. 뭐 온갖 뭐 설명 자랑, 자기 장비가 이렇고 막 얘기해 줍니다. 뭐 나이를 떠나서 젊은 남자도 그렇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도 그렇고, 하여튼 뭐 그런 뭐 클래식하나 바이크 갖고 오신 분들은 자기 장비에 대한 칭찬해 주는 사람, 리액션 좋은 사람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앉아보시고 사진도 찍고 그런 것도 해보시는 게 또 여행의 묘미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재밌어요. 그 돌로미티부터 이제 오스트리아를 넘어가시면 이제 독일어권으로 계속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독일어권. 그래서 뭐 독일어권 사람들의 특징이 좀 그렇습니다. 좀 무뚝뚝합니다. 무뚝뚝한데 저는 무뚝뚝함 속에 있는 그 진지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하고 질서 잘 지키고 무뚝뚝하지만 뭐 물어보면 잘 챙겨줍니다. 친절합니다. 친절하니까 오스트리아 좀 매력적인 여행지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7월 달에는 제가 이제 최람두에서 하슈타트를 가는 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이날 하슈타트 가는 길이 전날 날씨 때문에 도로가 무너져 가지고요,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슈타트를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일정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요새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 근처에 있는 이글레스트, 하늘 위에 있는 요새 이글레스트로 방향을 바꿔서 올라갔는데, 이 그 영화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런 요새 이글레스트인데, 이글레스트는 개인차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는 없고요. 그 입구에 있는 그 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입구에 가서 이제 차를 주차를 하고 버스를 타고, 셔틀버스죠. 셔틀버스를 타고 이글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갔다가
이글레스트를 보고 그 안쪽에 있는 건물들도 너무 좋고 볼거리가 많으니까 보시고 내려오시면 되는데, 날씨가 좋은 날은 뷰도 예술이거든요. 근데 이날은 뷰는 좀 그랬고요. 그리고 뷰가 좀 그랬기 때문에 역사적인 히틀러의 별장이죠. 뭐 별장 안에서 식사도 하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쪽, 독일 쪽 이쪽 돌로미티 북쪽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이글레스트, 히틀러의 알프스 별장 이글레스트 강추드리니까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엔나를 도착을 해서 비엔나에서는 한 4박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엔나 볼거리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엔나에서 미술관도 가고 그리고 비엔나 주변에 있는 그 유명한 빵도르프 아울렛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축제 기간이니까 매일 저녁 시청 앞 광장에서 벌어지는 그 맥주 광장,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도 소세지 맛있는 나라니까 소세지에 맥주, 그리고 이제 음악 축제니까 음악도 좀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그래서 비엔나에서 한 4박 5일 정도의 비엔나를 만끽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돌로미티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여행이었지만 돌로미티 자연 속에서만의 3주, 24일은 너무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이 일정의 중간 정도의 비엔나에서 도시스러운 도시 느낌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고요. 그것이 7월이기 때문에 여름 시즌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음악 축제죠. 음악 축제. 오스트리아 여름 음악 축제. 독일은 가을 옥토버 페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여행, 그다음에 유럽의 돌로미티나 알프스 여행을 할 때 뭐 7월이면 비엔나 잘츠부르크 음악 축제, 그다음에 남쪽 그 이태리 남쪽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은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일정 중에 포함시키시면 여행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집니다. 드라마틱해지고요. 9월 달에 돌로미티 지역을 찾으시는 분들은 9월 달에는 그 독일 뮌헨 가시면 그 뮌헨 옥토버 페스트 정말 유명하죠. 축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돌아보시면 최고입니다. 자, 인스부르크도 그렇고 뭐 잘즈도 그렇고 다 좋지만 이제 비엔나는 말 그대로 도시니까 수도니까 수도가 주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돌로미티로 돌아가는 길인데, 돌로미티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지난번에 길 막혀서 못 갔던 하슈타트를 들릅니다. 항상 이제 여행의 루트는 그죠? 뭐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날씨든 뭐 도로 통제든 공사든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루팅선상에서 있는 변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왕복으로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오스트리아에서 제일 그 여행자들에게 유명한 소도시 하슈타트를 잠깐 들렀다가 그리고 이제 뮌헨으로 갑니다. 뮌헨으로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 가을에 옥토버 페스트도 중요하지만 7, 8월 여름에 들어가도 뮌헨에는 유명한 호프 브로이 하우스 같은 그런 맥주집들이 항상 있으니까 여행 중에 뭐 오스트리아에서는 비엔나,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독일의 소도시 뭐 피센 같은 데도 들을 거지만 뮌헨 같은 대도시에 가서 뮌헨에서 저녁에 하룻밤 정도, 그리고 하룻밤의 시간은 분명히 호프 브로이 하우스 같은 맥주집을 가서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죠? 결국 여행은 자연과 함께 맛집 탐방이고, 이 맛집에는 와인과 맥주 이런 것들이 꼭 포함되잖아요. 자, 호프 브로이 하우스에서 아주 행복한 시간 가졌습니다. 제가 첫 그 대학생 시절에 배낭여행 때 호프 브로이 하우스에 가서 구경하고 맥주 마시러 갔는데, 그때 이제 학생이라고 독일 아저씨들이 맥주 사주고 소세지 사주시고 뭐 그랬던 추억들이 새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시절에 다니면서 여행
중에 많은 분들한테 받았던 그런 도움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이 들고 이제 다니면서는 나도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 여행 다니시면서 좀 여유로운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 그 배낭여행하는 전문 학생들을 만나면 그 밥이라도 한 끼 사시고 뭐 그런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뮌헨에서 이제 다시 돌로미티 돌아가는 길에 제일 좋은 루트는 피센, 유명한 노이슈바스타인 성이 있는 피센, 그리고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를 거쳐서 내려가는 루트가 제일 좋은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피센은 독일 알프스고 독일 알프스가 자랑하는 또 최정상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가뮤시 같은 마을들을 지나서 그다음에 인스부르크라는 오스트리아 티롤의 수도죠. 티롤의 수도를 가는 동안에도 놀라운 자연과 놀라운 산, 그리고 멋진 도로, 고갯길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알프스 여행의 기준에 충분히 포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알프스 서클에 항상 포함되는 루트인데 돌로미티,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리고 다시 뮌헨 돌아서 내려가는 길에 피센, 인스부르크, 미텐발트 뭐 이런 지역들, 그죠? 소도시, 아름다운 소도시들이니까 피센, 미텐발트, 그다음에 인스부르크, 그리고 인스부르크 같은 마을들은 여름철에 하룻밤 정도 숙박하시고 저녁에 그 구시가지, 황금지붕 있는 구시가지를 쭉 산책을 하시고, 그리고 맛집들도 많으니까 하룻밤 정도 주무시고 가시기에 너무 좋은 마을이거든요. 마을이고 볼거리도 많고 하니까 인스부르크 중간 숙박지로 강추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 되시면, 이 여행 때는 제가 피센에서 숙박을 하지는 못했는데 피센에서 하룻밤 자고 인스부르크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이제 돌로미티로 돌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돌로미티를 다닐 때 이제 못 갔던 지역을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돌로미티 지역을 다닐 때 못 갔던 지역, 또는 날씨 때문에 포기했던 곳,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시기에, 적어도 한 열흘 이상 시차가 나는 시기에 다시 들어와서 돌로미티를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가는 길에 이렇게 소도시들, 비피티노 같은 이런 조그만 소도시들, 아름답고 이쁜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티롤 지방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기는 이태리도 아니고 오스트리아도 아닌 티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티롤 지역에 조그만 아름다운 소도시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그런 마을들도 들러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못 갔던 여름에 셔틀 때문에 짜증나게 못 들어갔던 라구 브라이에스를 다시 들어갑니다. 라구 브라이에스는 낮에 들어가려면 주차 때문에 조금 예약을 미리 해야 되고요. 아침 이런 시간, 오전 9시, 10시 이전, 오후 4시 이후에는 그런 통제 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름 시즌에 렌트카 여행으로 라구 브라이에스 가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전 일찍 또는 오후 4시 이후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시 이후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호스 트레킹 다 하고 오히려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있다 나오실 수 있습니다. 주차비만 내시면 되는 거지만 주차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4유로, 5유로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10유로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비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주차비가 결국은 입장료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위쪽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라구 브라이에스 알타비아 우노의 시작점이니까 호수를 한 바퀴 도는 간단한 트레킹 한번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돌로미티 여행의 완성이죠. 완성을 하려면 라구 브라이에스는 꼭 가보셔야 되는 그런 곳이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니스 출발 돌로미티를 보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 갔다가 다시 독일 뮌헨을 거쳐서 피센, 인스부르크, 그리고 다시 돌로미티를 들어와서 돌로미티의 못 본 부분들을 더 보고, 그리고 다시 라고 가르다 지역을 지나서 베니스로 돌아가는 24일간의 여행 일정입니다. 24일간. 그래서 7월 달에 유럽 렌트카 여행, 또 초보 렌트카 여행,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7월 달에 그 돌로미티 지역을 잡으시는 게 좋고요. 돌로미티 지역의 여행 기간이
최소한 3주 이상 되시는 분들은 돌로미티 안에서 3주를 버티지 마시고요. 초반 절반은 돌로미티, 그리고 다시 오스트리아, 독일 지역 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돌로미티를 마무리하고 베니스로 돌아가는 이 일정을 추천을 드립니다. 스위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돌로미티를 보고 스위스 쪽, 스위스 알프스, 샤모니 몽블랑까지 다 보고 돌아 나오는 여행도 또 좋으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또 그쪽 영상 라이브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로미티 마무리까지 잘 하고, 그리고 베니스로 돌아가는 지금 영상이죠. 예. 제롬의 여행 방식은 유럽의 알프스 지역을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렌트카로 이 자연을 다니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지중해, 그리고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런 지역들을 주로 하니까 영상 꼭 잘 봐주시고요. 이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계속 올리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